복지원의사 김민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을까요? 자, 오늘은 함께 살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식물을 심어 볼 거예요. 식물과 사람, 동물과 식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들, 함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활동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함께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먹을 거, 식량 주고요. 또 예전에는 식물로 집도 지었어요. 볏짚, 나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도 지었고 또 뭐도 있죠? 식물의 잎을 가지고 줄기에 있는 섬유질을 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식물은 우리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 네, 그 다음에 가구 등 집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나무도 제공해 주고요. 또 네, 옷도 만들 수 있게 해주죠. 자, 요즘에 종이 포장지도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실제로 기록하는 거에도 종이 같은 것들 다 식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은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가축들 무엇을 먹고 자라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닭고기 이런 소와 닭, 돼지, 강아지 뭐 이런 식물들 대부분이 곡식을 먹어요. 네, 곡식을 먹고 그 안에 사료라는 곳 안에 탄수화물로 곡식이 들어가죠. 자, 단백질로는 뭐 고기가 우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콩 같은 종류도 단백질을 제공해줘요. 그런 것처럼 식물은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중요한 곳에 아주 널리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식물이라도 식물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식물이 없으면 저희 같은 동물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식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요즘에는 뭐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도 다 식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식물로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자, 요즘에는 옥수수 같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자, 나무로도 만들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쓰는 건 도자기나 뭐 노쇠, 철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식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함께 공존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살림을 요즘 많이 파괴하고도 있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들, 자연을 훼손해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꽃을 피는 식물은 아니고요. 잎을 보는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식물의 잎,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잎을 보는 식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식물은요, 버킨이라는 식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무늬가 예쁘고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잎에 무늬가 있다는 거는 변이가 왔다는 거죠. 정상적이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간 식물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이유는 남들과 갖고 있지 않은 식물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식물은
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나만이 갖고 있는 식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찾고 있다는 거. 네, 이 식물도 굉장히 비쌌는데요. 많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조직 배양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조금 더 저렴해진 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식물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식물은 아니에요. 식물 잎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물을 주는 시기가 좀 더 길어진다는 거 알으셨죠? 네. 그래서 이 식물도 다른 식물에 비해서 물을 주는 시점이 조금 길다는 거. 그래서 관리하시기 편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잎을 보는 식물, 관엽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면 많이 있죠? 관엽, 잎을 보는 식물들을 말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은 꽃이 안 필까요? 네, 꽃이 피지만 앞에 보셨던 칼란디바처럼 칼랑코에처럼 예쁘고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육수화서라고 해서 옥수수처럼 생긴 대가 올라오고요.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가 올라오고요. 그 옆에 화포라고 해서 꽃받침이 꽃처럼 보이게 그렇게 변한 형태를 말하는데 안스리움, 스파트필름 이런 식물들도 다 그렇게 육수화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처럼 기다랗게 올라온 이 안에 꽃이 아주 작게 피는 꽃들을 말해요. 식물은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주고 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좋은 산소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자, 식물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소라는 것이 초록색이다 라는 이유도 있어요. 엽록소가 초록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대요. 강합성을 하는 세포인데 그 세포가 초록색이다 라서 식물은 초록색인 거 아시겠죠? 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셨어요. 이렇게 식물이 실내에 들어오면 정말 좋죠. 그래서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보통은 밀림 안에 있는 식물들을 저희가 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유는 실내에 햇빛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글은 아주 커다란 나무 밑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실내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뒤에 보이시는 테이블 야자. 네. 테이블 야자라는 건 야자 중에서도 조금 작다라고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테이블 야자라고 지어졌대요. 그런 것처럼 식물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도 크기가 너무 크면 키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렇게 작고 귀엽고 예쁜 식물들이 실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더 독특하고 좋은 식물들, 나만 있는 식물들, 아니면 개성이 좀 뚜렷한 식물들을 많이 좋아하게 되고요. 식물을 키우면서 재미와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식물에 관심도가 아주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고요. 자, 식물이 죽는 거는 반려견이 죽는, 반려묘가 죽는 것보다 상실감이 조금 더 적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실 때 나의 생활 패턴과 맞는 식물들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물의 가장 중요한 빛 에너지는 전구나 이런 빛을 우리가 인공적인 빛을 통해서도 키우실 수 있으시지만 자연의 빛이 가장 좋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환경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식물은 금방 잎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식물은 강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아름다운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햇빛이 부족하다는 건 강합성을 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식물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들은 창가나 햇빛이 좋은 곳에 놔두시고 이런 초록색을 많이 띠고 있는 식물들은 직사광선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실내 안쪽으로 놓으시는 게 좋다고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햇빛의 빛의 에너지가 좀 더 적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대부분이 그런 나라에서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생활 패턴을 중요하게 여기셔라, 나의 집의 환경을 생각하셔라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물을 매일 주는 게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들을 키우셔야 돼요. 물 주는 기간이 좀 짧고 그런 식물들을 키우셔야 되지만, 선생님 저는 식물은 너무 좋지만 매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물을 주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물의 물주기가 좀 긴 식물들을 키우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식물의 물주기가 긴 식물들은 잎이 좀 더 두껍고요, 모양이 아주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잎이 얇고 여성스러운 그런 식물들이 조금 더 관리를 많이 요하는, 이쁜 식물들이 관리를 많이 요하는 식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운 식물들은 사실은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의 패턴, 나는 어떤 게 좋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살려면 나는 어떤 식물을 택해야 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무작정 식물을 고르실 때 예쁘다고 고르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실내에 식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실내에 식물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생되는 문제점, 병균이 생겨요. 병해충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식물에 따라올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들이 흙에 알을 까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 건데 보통 사람들은 식물에서 벌레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자체 내에서 벌레가 나온다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흙에서 벌레가 따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흙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흙은 반드시 사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직도 흙을 밖에서, 산이나 들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실내에 들어올 때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식물한테도 좋고 사람한테도 좋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밖에서 오는 식물들의 흙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물에 어떤 벌레의 유충이 들어있을지, 알이 들어있을지 저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간에 식물이 자라다 보면 갑자기 흙에서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라 들어오죠. 막 날아다녀요. 자, 그런 것들은 식물에 심었을 때 흙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흙을 반드시 좀 사서 특히 깨끗하게 제조된 흙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흙들은 전문가들이 만든 흙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볍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흙은 물을 주면 좀 딱딱해지죠. 그런 것처럼 실내에 흙이 들어온다 하면, 큰 화분에 만약에 그런 흙을 넣었다면 굉장히 딱딱해지겠죠. 그럼 물 줄 때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딱딱해져서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화분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거.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는 식물의 흙을 쓸 때는 이렇게 판매되는 흙을 비싸지 않으니까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식물, 오늘 재료는 버킨이라는 식물 있으시고요. 원예용 상토, 그리고
화분이 있는데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화산석. 네, 지난번에 쓰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에그석이라고 하는, 자, 에그. 달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에그석이라고 하는 자갈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갈이고요. 이름표. 그다음에 배수망. 깔망이라고 하죠. 자, 마사, 세척 마사 드릴 거예요. 가지고 한번 심어 볼게요. 첫 번째 화분이 있으실 거예요. 화분 구멍 막아 주셔야 되죠. 구멍 뚫린 화분이고요. 여기 안에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잘 놓아주세요. 자, 식물의 분갈이 시기는 언제이냐? 지금 이 식물처럼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 화분 밖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적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식물을 분갈이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주 적게 식물의 분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식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흙은 여기 식물 가까이, 여기 원래 있던 식물과 같은 평평하게 놓을 건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식물이 차이가 있죠? 여기에다가 저희 흙을 조금 먼저 미리 넣어줄게요. 저희 다른 점 있죠? 우리 예전에는 여기다가 무겁지 않으라고 어떤 거 넣었죠? 난석 넣었는데 오늘 난석 넣지 않고 할게요. 식물을 심어줄게요. 제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넣었어요. 자, 평평하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숟가락으로 절대 누르지 않는다.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식물 빼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밑에를 이렇게 꾹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식물에 뿌리가 가득 찼다고 하면 쏙 빠질 거예요. 자, 식물에 뿌리가 아주 가득 차여 있죠? 이럴 때 뿌리가 활짝 빨리 퍼지라고 저희 밑에 식물을 뿌리를 잘라줄 거예요. 자, 가위가 없으시면 과감하게 손으로 자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식물을 놓아줄게요. 저는 이렇게 밖으로 나온 뿌리도 조금 제거해 줄게요. 심을 때 불편하고 그래서 좀 아프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라주면 더 활착이 좀 빠르다고 하니까 저는 잘라줄게요. 오다가 식물 잎도 하나 망가졌네요. 자, 이렇게 식물을 가운데로 놓을게요. 저는 조금 잘랐더니 안으로 쑥 들어간 것 같아서 식물을 들고 흙을 한 3숟가락 정도 더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4숟가락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식물이 위로 쏙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흙을 한번 채워줘 볼게요. 자, 흙 채워주는 방법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흙 넣으시고, 네.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네, 숟가락 뒷면 이용해서 안으로 쑥쑥쑥. 돌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식물을.
위로 쑥쑥쑥 식물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안으로 흙을 넣어줄게요. 식물 사이사이에 흙이 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식물 안쪽으로 물을 주고 나면 식물의 흙이 조금 밑으로 쑥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숟가락 뒤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쑥쑥쑥 들어가네요. 이렇게 상태에서 식물의 흙은 남은 건 잘 늘봉에 둘게요. 저희 다음에 다른 식물 심을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집에서. 다음 노랄 써야 할 거는 마사. 마사를 올려주세요. 자, 마사는 식물이 흙이 위로 뜨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것도 방지해줘요. 그래서 흙이 아예 보이지 않게 두껍게 깔아주세요. 까실 때 식물 잎을 이렇게 살짝 드시고 안쪽으로. 네. 이때도 누르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자, 누르고 싶으시다면 물을 줄 때 끝에 부분이 그냥 넘칠 수 있으니까 끝에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끝부분만. 끝부분만 눌러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내 식물은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밭에 심는 식물하고 다르게 끝에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누르실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게 누르시는 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누르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그리고 화산석 드릴 건데 저희 에그석 한번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나의 마음이 쉬는 곳. 화산석은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꾸미시라고 드린 거라서 많이 드리게 되면 많이 섞어서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너무 한쪽에다가 많이 넣지 마시고 막 섞어서 쓰지 마시고요. 마사랑 막 섞어서 쓰시면 화산석을 드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예쁘라고 조금만 놓으시라고 놓은 거니까 조금만 놓아주세요. 이렇게 다 심으시면 완성인데요. 저희 흙이 많이 튀어서 지저분하니까 자리 정돈 한번 하고 갈게요. 같이 자리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름표는 나무를 사랑하는 나무니까 필로덴드론 버킨이라는 식물인데 식물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식물 이름 먼저 써주시고 위에는 식물의 애칭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 이름은 필로덴드론 버킨입니다. 위에 애칭은 뭐라고 드릴까요? 나무 사랑 이렇게 지셔서 저는 나의 사랑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쓰셨다면 이름표 여기다 꽂아주시고요. 앞에 꽂으셔도 되고 뭐 뒤에 꽂으셔도 되고 관계는 없으세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 제가 장식물 하나 드렸을 거예요. 장식물도 예쁘게 꽂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영양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스모 코트라고 하는 영양제고요. 영양제 중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제가 농장 관계자분한테 들어서 이거 준비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시면 안 되세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에 두시면 안 되고요. 얘는 콩으로 된 단백질로 쌓여 있어서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맞으면 이게 쪼개진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양제가 나오는데 놓으실 때 이렇게 식물 위에 뿌려 놓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아까 혹시 식물 심으면서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알 같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 흙 있죠? 흙 부분을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 파신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넓게 분포하게 넣어주면 좋대요. 그러면 뿌리가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흙을 좀 파신 다음에 놓으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위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남기셨다가 다른 화분에도 사용하시고 이거 왠지 영양분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실 때 시비 해주시면 되세요. 보통 시비는 봄이나 가을에 많이 하시니까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 남미의 따뜻한 나라에서 온 식물입니다. 자, 남미라는 나라.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남미 하니까 어때요? 따뜻한, 굉장히 더운 나라라고 생각되시겠죠? 네. 실내 온도가 보통은 15도에서 생유온도 25도. 네, 우리 보통 실내 온도 오시면 되세요. 습도는 고온 다습이세요. 40에서 70%인데 중요한 거는 흙에 물이 많으면 안 된대요. 공중 습도가 좀 높아야 좋다고 해요. 그래서 분무기 해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잎에 물을 이렇게 주실 때도 흙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빛은 직사광선 피해 주시고요. 직사광선, 네, 빛은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고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잎에. 번식은 산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잘라서 물에 담가 놓으면 이제 뿌리가 나오는 거고요. 분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들 방법이 있다고 해요. 번식까지 잘 하셔서 키우실 수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는 과습에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과습이라는 건 물이 아주 많다는 건데 우리가 물을 많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알 수 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끝까지 찔러서 이렇게 돌리세요. 그러면 여기 흙이 이렇게 따라 나올 거예요. 흙이 따라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흙이 따라 나오면 이 흙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랬을 때 습기가 있다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건조하게 마르기 전에 완전히 마르면 준다고는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 마르면 준다라고 해요. 근데 너무 자주 물을 많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흙이 축축하다 하면 뿌리가 잘 썩어서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늬가 나오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물을 주실 때 이렇게 천천히 주실 거예요. 쓱 스며들 때까지. 자, 이렇게 천천히 주셔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오늘 드린 흙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급하게 주시면 흙이 붕 떠서 밖으로 다 흘러나와요.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항상 이 밑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주었는데 한 서너 3컵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얘는 잎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물걸레질로 닦아주시면 잎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물이 크는데 잎을 가끔 이렇게 닦아주시면 먼지가 묻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딱 제거해 주시고요. 자, 먼지를 제거해 주는 이유는 잎이 예쁘라고도 있지만 강합성이라는 게 잘 되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강합성이 잘 되라고 분무도 가끔 해주셔서 이렇게 먼지를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의 특징 중에 잎이 이제 식물의 무잎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물 잎이 밑에 잎이 노랗게 변했다. 햇빛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잎으로 식물 잎이 가려져서 이제 햇빛이 광합성이라는 걸 못해서 노랗게 변할 수도 있고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제거해 주시면 빠르게 새잎이 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 영양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좀 더 빠르게 자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갈색으로 잎에 갈색 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식물은 잎에 갈색 점이 생긴다는 건 과습, 뿌리에 물이 너무 많아서 세균의 침투를 받아서 갈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주지 않게 조금 말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잎이 공중 습도가 너무 많으면 잎의 끝이 타는 경우가 있대요. 공중 습도, 너무 습기가 많으면 잎이 탄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식물은 남미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추위에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집의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거를 네,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겨울철에 되는 문제점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창문의 이 끝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자, 창문의 이 끝이 닿으면 얼어요. 식물이 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과 거리를 조금 두셔서 창문 안쪽으로 햇빛을 보라고 창문에 놓으셨는데 창에 이렇게 잎이 닿으면 잎 끝부분이 얼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잎이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잘라서 다시 새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필로덴드론 종류의 식물들은 음이온을 방출하고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아주 우수한 식물이래요. 그래서 방에 놓으면 좋다고 하니까 방에 놓고 예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식물이 하나 들어서 귀찮고 힘들긴 하시겠지만 예쁘게 키우시길 바라면서 활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